아 근데 월급날 언제세요? 갑자기 궁금해. 저희도 오늘이요? 오늘이요? 아 말을? 아 그렇구나. 아니 저희는 5일인데 오늘 예약이체 걸어놓느라고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회사에서는 급여일에 바닥바닥 월급 주는 게 제일 좋죠. 오늘은 아이 피부 질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유아기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 그래서 질환들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조금 되게 무시무시해요. 신생아 독성 홍반이라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 안쪽에 되는 아이들이 얼굴이나 몸, 전신 전반에 걸쳐서 넓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들이 갑자기 딱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물이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는 보습제만 조금씩만 발라줘도 요거는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이 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제 친구들이 밤늦게 또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아이 사진 때롱 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야 이거 내 애가 갑자기 얼굴에 약간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이거 뭐냐, 이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신생아 독성 홍반일 확률이 되게 컸고, 이런 신생아 독성 홍반은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 보통 일어날 수 있고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다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병원에 굳이 내원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신생아 독성 홍반은 굉장히 드물지 않은 질병으로 일주일 안에 좋아질 수가 있다. 너무 걱정되면 보습제만 조금씩 발라줘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여드름은 사춘기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생아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체로부터 받은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에 확 여드름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고, 신생아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굉장히 약한 농도의 스테로이드 크림을 조금씩만 발라주던지 여드름 연고를 조금만 발라줘도 금방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그렇게 많이 쓰라고 권유는 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단지 보습제만 잘 발라줘도 좋아질 수가 있고, 엄마로부터 받은 그러한 호르몬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생아 여드름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춘기 지나서 생기는 여드름은 거울 보고 자기가 쥐어짜가지고 그것 때문에 덧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생아들은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짜려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또 지가 알아서 소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흉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땀띠는 더워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첫째 아이한테 주로 잘 생겨요. 아이가 생겨서 산부인과 병원에 있다가 나오면 이제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너무 추우면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실내 온도를 막 올려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조언들을 하시죠. 아이고 애 추우면 큰일 난다, 애 따뜻하게 꽁꽁 싸매라, 꽁꽁 싸매서 키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너무 열심히 잘 듣는 나머지 실내 온도를 온돌바닥 엄청 끓게 하고 실내 온도 엄청 화끈화끈하게 만들면 이제 어느 일정 온도까지 올라갈 때 좋다, 따뜻하다 이러다 갑자기 뜨겁다, 덥다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땀도 뻘뻘 흘리게 되고, 근데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는 막 울고 막 짜증내고 보채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땀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있는 그 주위 온도는 적당하게 올려줘야지, 너무나 과도하게 실내 온도로 올려주게 되면 신생아 땀띠가 생기고 이것도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실내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면 별다른 치료 필요 없이 좋아질 수가 있다. 땀띠가 너무 심해서 오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로션을 조금만 발라주게끔 하는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보습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피부를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최대한 땀이 없게, 너무 습기가 높지 않게끔 이렇게 실내 환경을 조절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땀띠 관리법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내 온도를 조금만 3, 4도 정도만 낮춰줘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그 땀 때문에 또 피부가 짓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땀을 최대한 닦아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베이비 파우더는 적당량 하는 건 좋지만 엄청 과도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혀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거 무슨 타이어 유령 그런 것처럼 거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베이비 파우더도 적당량. 수딩젤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딩젤 같은 경우도 발라주면은 아무래도 체온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보습제, 보습 로션,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또 보습제 얘기 나오네. 기승전 보습제. 하여튼 보습제는 꼭 발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유치원을 가게 되죠. 육아원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흔하게 또 나타나는 질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가진이에요. 농가진은 그 연쇄상 구균 또는 포도상 구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세균성 감염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피부에 노란 딱지가 딱 앉아 있고 약간 좀 아프기도 하고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증상, 그리고 심하면 그 노란색 고름이 질질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 또는 아토피의 소인이 있는 경우 더 잘 생기거든요. 농가진은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의외로 후시딘 연고나 뮤피로신, 박트로반, S로반 이런 연고만 잘 발라줘도 금방 소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아토피 피부염인 줄 알고 여기 스테로이드 크림을 막 바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농가진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나서 약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농가진이 너무 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콩팥에 대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드문 경우에는 농가진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연쇄상 구균과 그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피 속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콩팥에 쌓여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신장에 합병증이 생겨요. 그래서 농가진이 생겼을 경우에는 최대한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몸 전반적으로 노란색 딱지가 이렇게 딱 생겼다 이러면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피부과에 오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심하면 먹는 항생제도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주의를 요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포진도 흔한 바이러스 감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엔 모체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서 퇴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포진은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피곤하거나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면 입술이나 성기 쪽에 몰려져 있는 물집들이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르는 항바이러스 크림이라든지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먹게 되면 금방 소실이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생기게끔 안 옮기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우선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잠 충분하게 자야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아이들이 이제 2차 성장 때 폭풍 성장을 확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요구하는 에너지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매우 작게 될 경우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단순포진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주의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이제 수두는 유치원 가기 전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수두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수두로 내원하는 빈도는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수두도 역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에 수두가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수두에 걸린 아이들은 약간의 감기 기운 그리고 열감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서 깨끗한 물집 또는 붉은색 반점들이 산재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아이의 경우는 특별하게 약을 쓰지 않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 열을 좀 낮춰준다든지 전신적인 컨디션을 좀 올려주는 치료만 하더라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두가 걸렸다, 우선 최대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건도 따로 써야 되고 웬만하면 방도 따로 쓰고, 그리고 언제까지 격리를 해야 되냐, 모든 병변이 물집에서 딱지로 바뀌면 전염력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같이 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웬만하면 피부에 뭔가가 생겼다 그래서 시간이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근처 피부과로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스럽게 지켜줘야 하는 그런 아이들의 피부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